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별다른 통증도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조용한 밤의 한복판에서 심장은 이미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 조명을 끄고 선풍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폐경을 꽤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구나. 나도 드디어 진짜 어른이 되었네. 정도였죠. 아랫배가 뭉치는 생리통도, 갑작스러운 감정 기복도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속이 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그 평온함은 착각이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너무도 조용히 내 몸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진료를 마치고 병원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숨이 찼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반복됐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게 심장의 문제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성형외과 의사였으니까요. 심장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깊어진 팔자주름, 점점 얇아지는 입술, 익숙한 노화의 신호들이었지만 어쩐지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혹시 내 심장도 나처럼 늙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조용히 몇 가지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그냥 확인만 하자, 별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나서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상한선을 넘고 있었고 혈압도 이전보다 확실히 올라가 있었어요. 의사인 저조차도 믿기 어려운 결과였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폐경이라는 말은 단순히 생리가 멈췄다는 뜻만은 아니었어요.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었죠. 그전까진 평생 그 호르몬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얇지만 튼튼한 유리막처럼요. 프레이밍햄 심혈관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은 폐경 전보다 2에서 6배 증가한다고 해요. 너무 놀라운 수치죠. 평생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던 여성들도 폐경을 기점으로 심장질환 고위험군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난 괜찮아, 내 몸은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저처럼요. 하지만 심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을 땐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숨이 찼던 그날처럼 작고 미묘한 신호들이 심장의 방식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폐경 후 여성의 심혈관 사망률은 유방암보다 더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죠?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에만 집중하지만 정작 심장은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차리곤 해요. 그날 이후 저는 저녁마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제 심장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용히, 아주 느리게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에스트로겐이라는 단어, 얼마나 익숙하신가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생리 주기를 조절하고 여성다움을 유지해주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폐경 이후 이 호르몬이 사라졌을 때 내 몸에서 어떤 균열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든다고 해서 심장이 그렇게 빠르게 반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폐경이 찾아오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제 몸은 분명히 변하고 있었어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던 날들이 점점 늘어났고 심장이 조금만 움직여도 빠르게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가슴이 아프거나 극적인 증상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조그만 불편함들이 계속 누적되니까 어느 날은 책상에 앉아서도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시 저는 에스트로겐이 단순히 생식 기능만을 위한 호르몬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 호르몬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며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깊게 관여하더라고요. 즉, 심혈관계 전체의 조율자 같은 존재였던 거죠. 에스트로겐이 사라지는 순간 이 조율자가 떠나면서 심장과 혈관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심장내과 의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심장을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지켜주는 방패 같은 존재다. 그 말이 어찌나 와닿던지요. 저는 그 방패가 사라졌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셈이었어요.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 친구 60대 초반의 내과 의사인데요. 그 친구도 폐경 후 별다른 질환 없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협심증 진단을 받았어요. 혈관이 막히는 바람에 응급 시술까지 받았죠. 너무 바쁘게 살아서 신호를 못 느꼈어.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 그게 꼭 제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여성은 늘 자기 감정을 미루고 자신의 피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니까요. 논문 하나에서는 폐경 후 5년 이내에 심혈관 위험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정말 뜨끔했어요. 정확히 제가 그런 시기에 있었거든요. 뚜렷한 증상이 없으니 더 조심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혹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때부터 에스트로겐 대체요법, HRT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여성에게 적합한 방법은 아니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연구도 많더라고요. 물론 이 치료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유방암 위험 증가 가능성 같은 부작용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절대 일괄적인 선택을 권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의 심장은 단단한 장기지만 동시에 굉장히 민감한 감각기관이에요. 호르몬의 미세한 변화에도 반응하고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사소한 요인에도 흔들리죠. 그리고 이 모든 흔들림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제게 묻습니다. 오늘은 내 심장이 평온한가요? 이 질문은 단지 혈압이나 맥박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를 어떤 방식으로 돌봐야 할지를 묻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자신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오늘 내 심장은 괜찮을까요? 폐경 후 제 몸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변한 부분은 뱃살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늘어난 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바지 허리가 점점 조여오기 시작했죠. 원래도 허리에 딱 맞는 옷은 잘 안 입었지만 그때는 느낌이 달랐어요. 마치 안쪽에서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는 듯한 말랑말랑하지 않은 지방이 쌓이는 느낌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대사 속도가 느려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운동량이 줄었고 활동량도 예전만 못하니까요. 하지만 복부 지방이 단지 보기 싫은 뱃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제 환자 한 분 때문이었어요. 63세 여성분이셨는데 보기엔 마른 체형이었지만 CT 검사에서 내장 지방이 꽤 심각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겉모습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죠. 그 환자분의 이야기를 계기로 저도 처음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본 제 내장 지방 수치가 충격적이었죠.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뱃살인데 그 속은 마치 심장을 조이듯 차곡차곡 쌓인 내장 지방으로 가득했어요. 폐경 후 여성에게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것은 단지 대사 문제 때문만이 아니에요.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지방이 하체에서 복부로 재분포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방 재분포, fat redistribution 현상인데 중년 여성에서 심혈관 위험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혀요. 이 지방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소가 아니에요.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혈관 내피 기능을 손상시키는 아주 활발한 호르몬 기관이죠.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무서워했던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대사증후군이에요. 고혈압, 고혈당, 복부 비만, 고지혈증이 겹친 이 상태는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자 시작점이죠. 그리고 폐경 후 여성에게 이 대사증후군이 유독 자주 그리고 급격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조용히 잊히고 있어요.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폐경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비폐경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했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경고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뺄 살이 아니라 살릴 심장을 위해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처음에는 헬스클럽에 가는 게 어색했어요.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고 거울 속 내 모습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요, 타이치와 간단한 코어 운동부터 시작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체중은 별로 안 빠졌는데 허리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숨을 들이쉴 때 심장이 덜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복부 지방은 당신 몸에 소리 없는 폭탄이다. 보기엔 고요하지만 안에서는 염증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쉼없이 분비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리고 그 폭탄은 우리 심장과 뇌혈관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고 있어요. 거울 속 내 배를 만지며 저는 매일 제게 묻습니다. 오늘은 이 폭탄을 조금이나마 해체했을까? 아주 작은 변화라도 그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제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배가 조금 나오셨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정직하게 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반영일 뿐이에요. 알아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직 충분히 심장을 지켜낼 수 있어요. 한밤중에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더운 듯한 열기, 약간의 두근거림, 식은땀 같은 것들 때문에요. 저는 그걸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넘겼어요. 안면 홍조도, 불면도, 가슴이 두근대는 것도 모두 폐경기의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전부 단순한 갱년기 증상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기억나는 날이 있어요. 늦은 밤 병원 진료 기록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손끝이 찬 기운으로 저릿저릿해졌고 심장이 뭔가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었죠. 처음엔 커피를 많이 마신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동안 자꾸 반복되니까 무섭더라고요. 결국 동네 병원에서 심전도를 찍어봤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거 폐경기 심혈관계 반응일 수 있어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작은 증상들이 퍼즐 조각처럼 떠오르더군요. 기분 변화, 집중력 저하, 이유 없는 피로감, 가슴이 먹먹한 느낌까지 그게 다 심장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폐경 후 흔히 나타나는 자율신경계 이상 반응은 심혈관계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심박 변이도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이건 곧 스트레스에 대한 심장의 탄력성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죠. 저는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제 심장이 정말 피곤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밤중에 깨는 현상은 단순히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게 아니라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변하거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폐경기 여성들이 야간 고혈압이나 심박 불안정성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제가 돌이켜보면 특히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기에는 이 작은 징후들이 더 자주 나타났어요. 병원 운영 문제, 가족 간의 걱정, 내면의 불안들,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살아가다 보면 내 감정을 뒷전으로 미뤄두기 일쑤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들이 결국 심장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던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는 폐경기 우울증을 겪는 이들도 꽤 많아요. 그중 한 명은 늘 긍정적이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식욕이 사라지고 잠도 못 자게 됐죠. 검사 결과 심부정맥 초기 소견까지 보였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약물과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서 호전됐지만 그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나는 내 심장이 나보다 먼저 울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저는 어떤 작은 변화도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몸의 리듬이 바뀌는 걸 느낄 땐 하루를 잠깐 멈추고 기록을 남겨요.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잠을 잘 잤는지 이런 소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내 심장의 패턴을 알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한 번은 그렇게 적어둔 노트를 바탕으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거의 임상연구 수준인데요. 라고 하셨어요. 그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뿌듯했답니다. 나는 드디어 내 심장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구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작은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의 심장이 건네는 가장 솔직한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던 그날 아침, 저는 솔직히 말해 조금 당황했어요. 의사로서 수많은 수치를 봐왔지만 내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죠. 혈압은 92분의 146, 총 콜레스테롤은 258, LDL은 164. 분명히 경계 수치를 넘은 수치들이었고 제 심장은 지금 조용한 전쟁 중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기본적인 건강에는 꽤 자신이 있었어요. 담배는 평생 한 번도 피운 적 없고 음주도 많지 않았으며 음식도 제법 조절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들을 마주하니 폐경은 나를 다른 몸으로 데려왔구나라는 걸 실감했어요.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속은 전혀 다른 생리적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심장질환의 핵심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고지혈증. 폐경 후 여성에게 왜 이렇게 흔할까요? 그건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혈관이 더 이상 유연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에스트로겐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중 지지를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혈압도 치솟고 LDL은 줄지 않고 쌓이게 되는 겁니다.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동맥경화, 에서로스클러로시스죠. 간단히 말하면 혈관 안쪽 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져서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는 상태예요. 저는 제 LDL 수치를 보면서 가장 먼저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게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내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물리적인 경고구나. 그렇게 느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어요. 습관처럼 꺼낸 달걀, 치즈, 요거트를 보며 문득 손이 멈췄어요. 이 음식들이 정말 내 몸에 맞을까? 처음으로 고민하게 됐어요. 저는 절대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후로 식단을 꽤나 바꿨죠. 동물성 지방은 확 줄이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를 늘렸고 채소는 매 끼니마다 신경 써서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입니다. 저녁마다 30분씩 빠르게 걷기 시작했는데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제 삶을 바꿔줬어요. 첫 일주일은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찼지만 한 달쯤 지나자 그 힘든 계단도 가뿐히 오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다시 검사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꽤 의미 있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 중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 LDL 수치가 평균 10에서 15% 감소했다고 해요. 이 수치는 약물 없이 이룬 변화치곤 꽤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약물도 필요하지만 생활 습관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경험한 셈이에요. 검사 수치를 보면 누구나 두렵고 불안해져요.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 수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나를 돌볼 시간이다라는 신호였던 거죠. 수치는 변화할 수 있고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주기적으로 혈압을 재고 식단을 체크하고 운동 루틴을 기록해요.
마치 내 심장과 나 사이에 작은 계약을 맺은 것처럼요. 내가 널 지켜줄게. 대신 너도 나를 오래도록 지켜줘.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건강검진 수치 앞에서 당황하셨나요? 그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몸과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첫 기회일지도 몰라요. 운동은 늘 내게 해야 하긴 하는데 귀찮은 일이었어요. 의사로서 운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내 몸에 적용하려고 하니 말처럼 쉽지 않더군요. 그런데 폐경 이후 심혈관 위험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나는 드디어 진지하게 운동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였어요. 70대 중반이 된 지금 예전처럼 무리해서 운동할 수는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새벽마다 공원에서 산책부터 시작했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냥 걷기. 그런데 이 간단한 산책이 제 심장 박동을 아주 안정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아침 공기에 차가운 기운을 들이마시며 20분 정도 걷고 나면 하루의 긴장이 한결 풀리는 기분이 들었죠. 그 후로는 조금씩 운동의 강도를 높여보기로 했어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 그리고 타이치. 타이치는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 좋다고 여러 연구에서 말하더군요.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주거든요. 실제로 중국 상하이 노인병원에서 시행한 임상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여성 타이치 그룹이 12주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MILL-IMETROFMERCURY 이상 낮아졌다고 보고됐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에서 실내 자전거 루틴을 찾았고 하루 15분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허벅지가 불에 데인 것처럼 아팠지만 2주가 지나고 나니야 이게 내 몸에 맞는구나 하는 느낌이 오더군요. 폐경 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몸이 지치면 마음도 처지니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오후의 오운동법이에요. 하루 5분 스트레칭, 5분 코어 운동, 5분 유산소. 이걸 하루 3번 반복하면 45분 운동이 돼요. 짧고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효과는 확실해요. 무릎이 약한 분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하체 운동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지속이에요. 한 번은 진료실에 67세 여성분이 오셨어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고 폐경 후 10년이 지나면서 신부전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분께 제가 타이치 영상을 보내드렸더니 2달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졌어요. 숨이 덜 차요. 밤에 덜 깨고요. 요즘은 친구들이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해요. 그 말이 어찌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심장을 다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근육은 모두 혈액을 요구하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마다 심장은 그 요구에 맞춰 더 건강하게, 더 강하게 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마치 재능을 되찾는 과정처럼요. 요즘 저는 운동을 할 때마다 제 심장에게 말을 걸어요. 괜찮지?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다 보면 운동이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일종의 명상처럼 느껴져요. 내 몸과 마음, 심장과 나 사이의 대화 같은 거죠. 혹시 지금 운동이 두렵거나 귀찮게 느껴지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단 10분만 내 심장을 위해 움직여보세요.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다시 내 몸을 설계하고 있구나. 심장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반응해 줄 거예요.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해왔지만 폐경 이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건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었어요. 거창한 결심이나 큰 변화보다는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고 부드러운 습관들이 내 심장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 커피.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날이 많아지면서 그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어요. 카페인을 줄이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마시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오전 내내 안정감을 느끼는 날이 많아졌어요. 밤늦게 먹던 간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드라마 보면서 한두 조각 먹는 초콜릿이나 과자가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그것이 수면 질에 그리고 밤중 혈압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몰랐죠. 어느 날은 핏줄이 욱신거리며 잠에서 깼고 그때부터는 밤 9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원칙을 세웠어요. 처음엔 좀 허전했지만 잠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니까 이젠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짧은 산책이었어요. 집 근처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해질 무렵 그 주변을 도는 20분짜리 산책을 하루 일과처럼 만들었어요.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아도 남편과 나란히 걷는 그 시간이야말로 심장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었죠. 햇살의 방향, 바람의 온도, 풀잎의 흔들림, 그런 감각 하나하나가 내 심장 박동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제 삶의 리듬이 달라졌어요.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내 심장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를 먼저 묻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피곤해도 그냥 일하고 넘겼겠지만 지금은 마음이 불편하면 조용히 창문을 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죠. 내 심장을 다시 중심에 놓고 사는 법을 배운 셈이에요.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분 미만의 가벼운 산책이 심혈관 사망률을 2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놀라운 건 그 산책이 반드시 땀을 흘려야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정한 리듬, 안정된 호흡, 꾸준한 반복, 이게 심장에는 최고의 훈련이라는 거죠. 요즘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 심장을 잘 대해줬는가? 대답이 예일 때는 침대에 눕는 마음도 훨씬 편하네요. 반대로 그렇지 않았던 날엔 내일은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천천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우리는 모두 심장의 시간표 위에 살아가고 있어요. 젊었을 땐 그걸 잊고 달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박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걸 지키는 건 거창한 다이어트나 고가의 약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커피를 어떻게 마셨는지, 마지막 식사는 언제였는지, 누군가와 얼마나 웃었는지. 그 모든 것이 내일의 심장을 만드는 선택일 수 있어요.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폐경 이후 심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조금 더 잘 알아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고 애매한 증상으로 다가옵니다. 숨이 차고, 피곤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밤잠을 설칠 정도로요.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긴다면 어느 순간 심장은 더는 참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에스트로겐이 사라지며 생긴 균열을 인식하고 복부지방의 위험을 알고 건강검진 수치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이 보내는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거예요. 내장 지방의 정체, 동맥 경화라는 단어, 심박 변이도 같은 개념들 이제는 낯설지 않으시죠?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짧은 산책 한 번, 늦은 야식을 참는 선택 하나, 마음이 흔들릴 때 창문을 열어 깊은 숨을 쉬는 그 순간들이 바로 심장을 위한 최고의 예방이자 회복이에요. 내 심장은 단지 피를 보내는 기관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리듬이자 기록이니까요.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 이젠 조용히 불을 끄고 오늘도 잘 버텨준 심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보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